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암 환자는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죠. 특히 젊은 여성의 암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혹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또 암 치료를 받으면 태아에게 영향이 있다거나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암 환자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암을 치료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이것을 불안해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암 환자도 암 치료 후에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데 암 치료 전에 가임력 보존 치료를 먼저 받아서 미래 임신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임력이란 말 그대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임력 보존은 수술, 항암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이 주로 암 환자에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향후 난소 기능의 저하를 초래해서 가임력이 감소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네. 이런 치료를 미리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서 향후에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암 치료로 인해서 난소 기능의 저하를 가져와서 여성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돕는 치료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가임력 보존이라는 치료가 왜 중요하고 또 왜 필요할까요? 네, 젊은 여성에서 암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나이에 생긴 암은 보다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항암화학 치료를 포함하는 치료 역시 강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암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가임력을 잃거나 폐경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또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젊은 암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암 치료를 잘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젊은 암 환자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 치료 후에 가임력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커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가임력 보존은 이렇게 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고요. 또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물론 가임력 보존은 암 치료의 성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요즘 젊은 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암을 극복한 후에 임신이나 출산 등 이런 일상적인 삶에 복귀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임력 보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가임력을 보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임력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결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얼리는 거죠. 즉 향후에 임신에 필요한 세포나 조직을 암 치료 시작 전에 미리 얼려놓고 암 치료가 완료되고 임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가 되면 다시 녹여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난자 또는 배아를 동결하는 것인데요. 미혼 여성에서는 난자를, 기혼 여성에서는 배아를 얻어서 동결합니다. 사실 난자와 배아의 동결은 이미 오랜 기간 우리가 시험관 시술에서 사용해왔던 것이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가임력 보존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수술로 난소 조직을 떼어서 얼렸다가 다시 골반 내로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식된 난소 조직이 기능을 하게 되면 호르몬도 분비하게 되고 난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난소 조직을 얼려서 사용하는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는 못해서요. 연구 목적으로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빠른 시간 내에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직장이나 대장암과 같이
골반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소가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수술을 통해 미리 난소를 방사선 치료 범위 밖으로 이동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입력 보존을 위한 방법들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은 동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밖에도 난소를 이동시켜서 보존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난소 보호 주사라는 것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네. 저도 얼핏 들었는데요. 이건 뭔가요? 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네네. 이제 가입력 보존의 방법으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을 때 네. 폐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를 말합니다. 현재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주사는 원래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사인데, 주사를 사용해서 항암 화학 치료 기간 중에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치료 후에 폐경이 발생할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젊은 암 환자의 난소 기능 보호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되고, 주사 시간도 짧고요. 부작용의 발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네. 흔하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네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입력 보존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폐경 위험을 줄인다고 그래서 향후에 임신이 꼭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폐경이 되지 않아서 생리는 하시더라도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난소보호 주사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동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동결을 한다거나 주사를 막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암 환자분들의 가입력 보존을 위한 치료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질환마다 매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인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입력 보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암화학 치료를 받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방암에는 다양한 항암화학 치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약제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난소에 독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암화학 치료가 결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두 가지 문제에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첫째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거고요. 둘째는 시험관 시술을 마치고 항암화학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 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방법이 난소에서 많은 수의 난포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평소보다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방암에 대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많이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경구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생리가 시작되면 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생리 주기와는 상관없이 즉시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는 방법이 암 환자들에게서 사용되어 왔는데, 다행히 성적은 일반적인 일정의 시험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난포를 키워서 채취를 하기까지 보통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채취가 완료되면 난소보호 주사를 맞고 항암화학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가입력 보존 치료 결정에 있어서 항암 화학 치료 시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성 암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도 좀 궁금합니다. 남성도 암 환자가 가입력 보존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암이 남성, 여성을 골라서 그쵸.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또 임신을 하려면 남성의 생식세포도 필요하고 음. 남성도 암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자를 동결하는 게 중요한 가입력 보존의 방법인데 여성과는 조금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배란을 하고 즉 하나의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비해서 남성은 고안에서 지속적으로 정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과 같이 복잡한 과정이 없더라도 대체로 충분한 수의 정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정자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리고 녹이는 과정에서 손상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처럼 고안 조직 자체를 얼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자를 동결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남성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 치료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암을 치료하면서 필수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혹시나 아이를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암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